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방송 벤처를 위한 벤처 캐피탈에 의한 벤처의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 몸담고 있으니까요. 라이엇 게임즈 홍준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오늘 이유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미국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등장을 했고요. 제가 인트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할 때마다 그냥 이 오글오글 거려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 대표님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세요. 네네, 맨날 바꿔가면서. 네. 예. 오늘 저희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오늘 보신 진짜 또 오래간만에 미남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장까지 갖추시고. 그러니까 저희를 이렇게 좀 부끄럽게 하는.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는 화장은 왜 안 하시냐며. 네. 예, 우리 그 리모 택시의 양성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리모택시 코리아 대표 양성우라고 합니다. 저희 리모택시는 그 이름 그대로 리무진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 업체입니다. 그 리무진이라고 해서 고급 완전히 리무진 차량이 제공되는 그런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반 택시, 일반 요금이지만 프리미엄급 서비스가 제공되는 택시를 승객들이 좀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택시 어플리케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건 요금은 똑같은데 어떻게 서비스가 고품질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마이크를 좀 입에 가까이 대시고. 네. 일단 그 택시 시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일단 제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로켓 인터넷에서 이지택시라는 서비스를 2012년 10월달에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카카오 택시나 여러 가지 콜택시 앱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한 2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콜택시 앱 시장이 빨리 성장할 수 없는지, 그리고 택시 문화가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기사님들이 정말 그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매우 배고픈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여야 돼서 그래서 이제 합승이라든지 승차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관악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빈 차로 나와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콜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승객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놓고 보면은 기사들이 결국은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사들의 어떤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기사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승객들에게 더 하이 퀄리티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리고 항상 택시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배차율 역시도 높아질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택시의 구성을 조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리모택시 일단 앱은 출시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리모택시 서비스는 그 11월 1일자부터 해서 여수하고 광양 지역에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경기 지역은 지금 이제 12월 1일자로 저희가 베타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지역부터 해서 모든 지역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가 된 후에 1월 1일자,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솔직히 이제 저희 회사는 7월 26일 날 저희가 솔직히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회사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원수는 초창기 벤처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지금 24명이 지금 이제 24명이요?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업의 특성상 세일즈하고 오퍼레이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영업 인력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진 쪽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컨설팅 쪽에서 있다가 MBA를 갔다 와서 그리고 삼성에 잠깐 몸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켓 인터넷 근무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리모택시로 조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년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시카고에서 저희 학교 저는 이제 켈로그 스쿨을 졸업을 했고 이제 부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시카고 부스 MBA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시고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이지택시 쪽에서 조인을 하시게 되었고 거기서 내공을 쌓고 저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리모에서 같이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서비스의 절차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리모 택시를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택시를 부르면 네. 어떤 절차를 부르게 되고요. 네. 그때 택시 기사는 또 어떤 절차를 응답하게 통해서 오게 되고 되는. 네. 그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승객은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저희는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리 콜택시 앱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전화하는 거에 비해서 특별히 어떤 편리성이 증대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승객이 다운을 받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최초에 이제 출발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변 건물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은 다시 한번 주변 건물을 터치를 하고 목적지만 이제 타이핑을 치고 그리고 본인이 탑승하려고 하는 예정 시간만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호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사님 앱상에서 이제 승객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되고 기사님이 이제 출발하겠다는 액션을 취하시게 되면 이제 승객한테 다시 그 알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잠깐만요. 자, 이 시점에서 그 모든 그 앱들이 어떤 고객들이 보통 이제 그 예를 들면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콜센터에서 메시지를 넣으면은 주변에 뭐 반경에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몇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사람 중에서 먼저 누르는 사람이 네. 이제 찜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네. 자, 여기서는 어떤 구성으로 지금 서비스를 만드셨나요? 저희도 전반적인 구성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는 국내 최초로 이제 예약 시스템을 저희는 탑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실시간 콜 위주로 이지택시나 지금 주변에 있는 뭐 코코택시, 기타 등등 다른 콜택시 앱들이 있는데 이 앱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모두 다 실시간 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배차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 기사가 많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승객이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또 다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심하고 그리고 저희의 주 고객은 일단 물론 이제 저변 확대에 더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인 주 고객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고객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실제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여유를 두고 택시를 호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예약 시스템이야말로 최초에 먼저 들어가야 할 전략 포인트라고 저희는 잡고 예약 시스템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더 있는 걸까요? 사실 똑같은 택시 대수를 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악순환이 똑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약 시스템을 운영을 네. 하게 되면 기사님이 하루 일정 자체를 이제 스케줄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동선에 맞춰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콜을 억셉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님들의 기본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뭐 밤 11시 금요일 날 밤 11시 그 어떤 콜 업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해도 절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포인트를 한 100만 건 정도에 되는 탑승 기록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택시 배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마케팅 그 포인트를 기사님들의 추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 콜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는 유도합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보면 초기에 이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으니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뭐 차량을 가진 분들을 끌어들이겠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닌 거고요. 예, 실제 우버와 다르게. 우버나 이런 지금 얘기하는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미 콜택시를 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 부분에서 네, 택시 서비스를 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 뭐 아까 디바이스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약 시스템 이런 걸 넣어서 효율화하는 게 일단 리모트 택시의 가장 기본적인 맞습니다. 컨셉이다라고 보면 네. 되는 거죠. 네, 오늘 홍보부장님이 좀 이렇게 짜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부정적인 발언으로 지금 네. 계속 일단 그 초기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 제가 용인 수지에 살거든요. 예. 콜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아까 예약을 제가 여쭤본 이유도 어떤 이제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약을 해놓는다고 해서 저는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분이 하루 종일의 동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대에 내가 여기에 있을 건데 예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해놓으면 전체 동선에서 그냥 혼자 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다. 네. 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이제 두 네. 번째 아까 그래서 예를 주신 게
강남역에서 밤 11시에 택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석을 하셔서 방법이 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강남역에 11시에 계신 기사분들은 제가 보면 저는 언제든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용인수지를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걸 생각하더라도 일단 3, 4만 원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그래서 강남역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그래요? 무조건 몇만 원짜리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용인수지를 간다 그러고 혹시 저기 뭐야 그 양지역쯤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기사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몇만 원이 확보되면 무조건 태우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강남역에서 진짜 가고 싶은 게 대치동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은 3,000원, 4,000원 비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택시 기사분은 무조건 그런 분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지 그 문제를 않으려고 하죠. 예,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그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기사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택시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장거리 콜을 또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거. 네, 오히려 있고. 단타가 계속해서 여러 연속적으로 개, 되는 그렇죠.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본인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차율이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포인트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간과 요일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승객 지역 그리고 승객이 저희가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거리가 몇 킬로인지까지 바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네네네.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3km 미만은 소위 그 기사님들 말로 똥콜이라고 하는데 똥콜하고 잡콜 이런 것들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런 네. 부분들에 잠깐만요.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콜은 잡콜은 뭐. 잡다한 네, 콜.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해결함으로써 네, 네, 네. 기사님들이 좀 더 수익도 매출도 증대될 수 네, 있고 네, 네. 승객들도 배차율이 잘 돼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뭐 이미 아시고 계셔서 송 대표님 안 물어보신 것 같은 건 포인트는 누가 돈을 내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회사에서 저희가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은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이제 프로필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기사님들은 정말 배가 고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의 어떤 기존 솔직히 말씀드려서 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사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사님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 드리면서 그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쪽이 저희는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좀만 더 들어가면 네. 제가 생각에는 우리 그 리모트 택시의 노하우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사장님께서 이제 경험이 많으세요. 이전에 네. 그 이지택시. 이지택시에서 경험을 쌓으셨고요. 이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서울에서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에서는 밖에 나가면 아무 때나 택시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네. 단지 피크타임 10시 출퇴근 시간과 10시에서 그밤 늦은 시간에 시내에서 어려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네. 어려운 거 그리고 그 몇 개 아주 핫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택시 타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유명한 택시 서비스들이 그 알리바바, 텐센트의 전쟁으로 네.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면 택시 타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 있고 택시 회사들이 택시 기사 한 분 한 분이 힘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택시 기사 한 분 한 분의 힘은 좀 적고 네. 조합이라는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네.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규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택시 시장 규모는 지금 8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매년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택시 택시 요금 게 택시 타는 거 택시 요금 기준입니다. 택시 요금 평균 8조. 택시 요금이 지금 2,2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걸 계산했었을 때 약 8조에서 9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우리나라 있습니다. 게임과 광고 시장이 약 9조 10조 정도인데 같은 시장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확 오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콜택시 시장은 현재 1조 시장이 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 콜이라고 하면은 전화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택시를 부르는 네. 10몇 프로 정도 되네요. 네, 콜택 시장이 한 그 1조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콜택시 앱 시장은 2012년에 이제 10월 달부터 저희가 이지택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장세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모 자체는 그렇게 한 0. 전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한 0.06% 정도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쿠아이디 택시나 디디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하루에 거기는 한 600만 콜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비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콜수는 200만 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그걸 수치화했었을 때는 한 1조 정도 시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택시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많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뭐 노조도 한국 노조도 있고 정치적인 색깔, 네. 택시 노조도 있고 뭐 무슨 지부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합집산이 돼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니네가 공용 업체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외국에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누가 더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기술이나 노하우나 영업력이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결국 이 업에서 성공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지택시 때부터 2년 정도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왔던 이런 부분들이 큰 빛을 발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서비스가 이제 제품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 정치색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26개 법인업체하고 이미 계약을 다 완료를 했고, 그 택시 회사 네,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한 1,600명 정도 되는 그 주요 지역의 택시 기사를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저는 아까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사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역시나 하시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전용 단말기 같은 게 있는 형태인 건가요? 일단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시면 그 누구나 이제 저희 리모 택시 앱은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지 택시 때 저희가 하나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앱을 다운받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 숫자는 많이 확보되는데 서비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도저히 사용법도 잘 모르고 관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다운을 받으실 수 있되,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MK 택시 쪽 그 서비스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MK 택시라 하면 일본에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택시 제일교포로 회사. 가셔서 네. 성공하신 분인데 네. 진짜 좋은 품질로 네. 좋은 서비스에 혼을 담고 계시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차렷해가지고 매일 아침 네, 인사하시고 하는 그런 연수하시는 곳인데 예. 그쪽하고 제휴를 통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리모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리모 그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용은 따로 관리하신다는 따로 거죠. 있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자, 시장 이제 말씀해 주셨고 경쟁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네. 우리가 네. 제가 이제 우리 리모 택시를 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뭐 이력도 좋고 훌륭한데요. 뭐 이지 택시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우버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코코라고 네. 하는 것도 있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가 네. 결정적으로 이제 네. 시장에 곧 한 시작될 방- 거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카카오 택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카카오 중국의 사례를 보면 페이먼트 시스템, 자기의 그 소액 결제 시스템을 활발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카카오 택시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우리의 대체 한 방은 뭔가요? 뭘로 이렇게 딱 네. 이게 필승 전략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결국은 없는 거 아닌가 혹시?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업의 본질에 충실하는 업체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고 택시업의 본질은 결국은 배차율입니다. 배차율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그리고 오퍼레이션 이런 능력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카카오페이가 묶은, 물론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게 향상되면은 분명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그 편의성이 극대화되게 되면 사용하는 데 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은 그 무엇보다 편의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택시가 정확하게 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택시 기사와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특히 택시 시장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한 팀으로 만드는 게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 시장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 플러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시장의 파이를 크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런 택시, 그러니까 이런 택시 죄송합니다. 이런 앱으로 콜을 하는 택시가 자연스러운 어떤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확률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파이를 키우는 면에서는 좋은데 네. 카카오 브랜드와 리모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그리고 사용자의 신뢰성이라는 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뭐 수합 분석을 하게 됐었을 때 저희가 약점으로 밀리는 부분, 초기에 이제 패신저 사이드를 누가 더 승객 콜수를 누가 빨리 많이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카카오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은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승객을 소화해내줄 수 있는 드라이버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역시도 초기에 승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금 채널들을 지금 확보해놓고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용 지금 약 한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기업하고 관공서 다 합해서 한 56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그 160만 명 정도에 되는 기업 고객들이 이제 이용하는 복지 카드,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리모 택시를 이제 바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곳과 저희가 제휴를 맺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초기에 나오는 콜수나 이런 것들은 뭐 카카오 택시 물론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차율을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풀필먼트만 숫자만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최소 70에서 80% 이상은 유지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업에 누가 더 충실하고 업의 본질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그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배차율을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의 느낌은 아까 유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색이 강하다고는 했지만 여러 택시 회사들을 한꺼번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 정도의 파워는 카카오만이 국내선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카카오는 정말 우리를 통하시면 3천만 명이 다 택시 고객으로 오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분들을 한꺼번에 끌어들이면 아까 말씀하신 배차율 문제가 그러니까 자연 경쟁의 규모, 그러니까 전체 파이를 크게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배차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대표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급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전체 아까 택시 시장이 8조 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콜택시 시장은 1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8조 원 중에 1조 원이었던 애가 2조 원, 3조 원으로 커지면 리모트 택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사실 이 전 회사에서 벤처 회사에서 일할 때 영업 직군을 담당했기 때문에 늘 택시를 타는데 그냥 회사에서 내려와서 늘 그 앞에서 택시를 타는 거죠. 왜냐면 우리 회사는 콜택시와 계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콜택시로 돌게 되면 역시나 배차율이나 여러 가지에서 상승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도 역시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한 번에 처리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네, 지금 첫 번째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카카오가 아니라 솔직히 이게 워낙 이권이 많이 걸려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도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정부가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전국 통합 콜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약 한 그 번호 이제 세 자리만 누르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바로 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권 그 문제 때문에 이권 개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에서 카카오도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먼저 정말 할 때마다 이 귀한 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여기 위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 역삼로 180번지 180. 마루 180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아산나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산나눔재단과 마루 180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승태 팀장님, 정남희 팀장님 그리고 이유 매니저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올 때 할 때마다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늘 이거 지금 없던 건데 이거 바로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세팅해주시고 늘 하여튼 늘 저희는 이 방송이 그리고 후원 없이 되는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셔서 또 그리고 오시면은 항상 맥주와 음료도 제공되는 공짜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매달 두 번째 주 수요일에는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본청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이제 살롱이고 살롱 밖에 있는 본청에서 그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은 온오프 믹스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깔때기 타임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마땅치가 좀 않네요. 깔때기를 맨날 대시던 이유 대표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렇습니다. 오늘 홍보부장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질문이 네, 질문을 몇 개 받고 네 분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번 제가 예상을 하면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측이 정확하시군요.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네. 예. 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콜택시 같은 경우 부를 때 제가 이제 잠깐 지금 안 들어 말씀하세요. 예, 들어오고 있나요? 네, 이제 콜택시 같은 경우 부를 때 주위에 건물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옛날에 살던 곳은 기아자동차 옆에 있는데요. 기아자동차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옆에는 주택밖에 없고 그럼 기아자동차를 선택을 하면은 둘이 조인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저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도 옵셔널로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위치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제 12월 달부터 저희가 구현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출시된 버전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이지택시를 운영하면서 기사님들의 어떤 습성이나 행태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디자인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사님들의 습성은 뭐냐면 콜이 정확한 위치까지 찍혀갖고 내비게이션 주소까지 나와도 기사님들은 우선적으로 승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승객한테 전화해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항상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하시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사님들이 편하게 금방 인식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기사님들한테 정보를 주는 게 우선이고 어차피 승객하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승객하고 통화를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더 얻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제품이 설계되어 있고 근데 버전 2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승객이 좀 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착이 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예. 예, 카드사 수수료 포함 총 수수료와 이제 리모텍스 측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상세한 수수료율을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상반기쯤에 이제 그 카카오 택시처럼 저희도 인앱 페이먼트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가 인앱 페이먼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디지털 택시 안에 디지털 미터기에 있는 요금 정보를 기사님 핸드폰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능이 장착되기 전까지는 월 그 기사님 한 분당 얼마씩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과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금 우버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기사님이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고 이제 거리가 그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요율을 조정해서 슬라이딩 형태로.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매출 역시도 그렇게 되면 더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요. 그 특히 그 요율을 그 가져간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내는 택시 요금은 사용자가 더 내는 건가요? 그게 제일 승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승객이 네. 더 내는 건지 아니면 승객은- 택시 기사분이 덜 가져가시는 건지. 승객은 기존의 택시 요금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일단 콜비가 저희는 무료고요. 콜비를 안 내셔도 되고 네네. 그리고 기존의 택시 요금하고 똑같이 내시면 되는 겁니다. 기사님이 저희도 이제 인앱 페이먼트가 돼서 그렇게 요율제로 가는 게 좋은 게 기사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더 많이 벌면 조금 더 수수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짧은 거리에 똥콜이고 잡콜이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속 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억울해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말씀 진짜 잘하세요. 야, 그리고 제가 생각해 머릿속에 늘 택시만 생각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반인의 질문을 택시 기사의 입장으로 답변해주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예. 네, 기사분이 사실 선호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짧은 근거리 이동이나 아니면 네.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콜이 왔을 때인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은 손님이 오히려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제시할 수 있게 해서 네. 오기 싫은 것도 약간 예를 들면 한 2,000원, 1,000원, 2,000원 더 낼 테니 꼭 와달라 이런 거를 약간 경매식처럼 네. 그렇게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네, 그게 합의 아, 요금이라고 해서 불법인가요? 합의 요금이라고 해서 그게 불법적으로 지금 불법이라고 지금 규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게 가장 간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었을 때 그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걸 뭐 다른 포인트 형태로 승객이 기사가 와가지고 서비스 만족해서 나중에 포인트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승객이 기사를 이쪽으로 택시 탑승하기 전에 뭔가 얘기가 돼서 뭔가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불법적인 요소로 간주한다고 그러면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하면
중국에 있는 모든 그滴滴 타처나 이것들은 다 그냥 불법이군요.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는 미리 내고를 하고 네. 얼마 주고 다 네.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사실 이 질문 들으면서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아까 밤 11시 혹은 네. 더 심한 거는 강남역 밤 11시 중에 연말. 네. 이제 곧 12월이죠. 12월이 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외치는 말이 따블 네. 아니면 따따블. 이 따따블이 제가 궁금한 건 3배인지 4배인지 궁금한데 어쨌거나 보통 2배 이상을 제시를 하는데도 차 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거고 네. 실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 2배를 내고라도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해 버리셔서 네. 뭐 답이 없긴 한데 그럼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뭔가 자율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리모택시 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플렉서블하게 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저희도 정부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도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택시 기사들을 길들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비싼 택시 요금 것만. 자체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 정도 수준 아니면 아예 안 받아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또 한 번 그 되풀이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택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한 시간,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에만 택시가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장단에다가 맞춰야 될지 애매한 거죠. 지금에서 택시를 더 늘리면 제가 생각 택시의 수익성 확 떨어질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또 피크 시간 그렇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죠. 한번 나간 택시 라이센스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이게 어려운 네. 결정인 것 근데 같긴 지금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택시 이제 번호판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번호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먹고 이 살만한지, 지역에 네, 택시 먹고 하시는 살만한지 분이. 안 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예. 서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심하게 과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인 택시 조합이나 이렇게 법인 택시 조합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거의 뭐 10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서울을 제외하고 이거 말년에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요. 네. 예, 택시 기사를 하기 좋은 곳.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느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솔깃하네요.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네. 자, 이건 덤으로 네. 네. 여수 아까 여수 뭐 나오는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법인 택시 플레이트 값이 한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지금 돼 있고요. 플레이트. 지금 전주가 한 4,700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전주는 더 심각하군요. 네, 제가 만약에 직접 택시 기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광양 지역이나 예. 거제 지역에서 한번 해볼 것 예, 같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하나요? 거기는 한 1억 2천, 1억 4천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네, 가격을. 그리고 특히 광양은 택시 대수가 41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네, 근데 하루에 나오는 콜 수는 오히려 여수나 거의 순천급에 가까울 정도로 하루에 6천 콜씩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또 생각해 보면 물가나 이런 거는 서울보다는 낮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더 광양이나 광양은 거제를 좋은가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포스코가 있어서 그래서 뭐 억대용 네네. 공자가 수두룩 아, 하니까. 네. 택시를 많이 타시는군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네. 거리도 멀리 가고 그러겠네요. 대부분. 그런 네. 재밌는 일이 또 있네요. 추가 그렇군요. 질문. 네. 마지막 질문. 예. 아니요. 여기 하시고 예. 네. 마지막 질문. 네. 예, 우리 네, 대표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배고프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 줄 수 있는 메리트나 어떤 이점들이 어떤 게 있을지 추가적인. 네. 궁금합니다. 예.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들의 수익이 향상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결국은 기사님들이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 저희 예약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기존의 연료비 자체가 한 25%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의 말레이시아의 그랩 택시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나온 결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출이 증대되고 그리고 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예전보다는 수익이 향상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승객이 이제 저희 리모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택시는 리모 택시는 무조건 100% 배차가 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다라고 하면 그 승객은 계속해서 리핀 유저가 되고 계속해서 사용되고 또 다른 유저가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콜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기사님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기사님이 어떤 비율을 자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는 콜수 자체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수익 자체가 더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약은 또
필수적으로 취소가 따르게 돼 있잖아요. 네. 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정도? 저희도 이제 강력하게 지금 페널티가 들어가는데요. 기사님이 취소하시면 이거는 재교육감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사님들을 관리를 할 때 일단 인터뷰를 하고 모든 절차를 다 맞춰서 리모 서비스를 하지만 이 기사님들의 기존의 습성이나 행태 자체는 바뀌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승객들이 탑승을 하고 나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점수가 낮게 나온다 네, 이럴 네. 경우에는 기사님 재교육 또는 이게 누적이 되거나 여러 번 반복될 경우는 강제 탈퇴 조치를 음. 저희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들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승객들이 취소했었을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차후에 저희 마일리지 시스템에 붙게 되면 탑승할 때마다 조금씩 포인트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포인트 차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지금 시스템 백오피스 상에서 블랙리스트, 멜리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승객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부 차감되거나 피해를 보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네,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거기 하나 더 여쭤봐야겠는데 저는 제가 오늘 그랬는데 사실 제가 경부고속도로 오는 시간이 보통 한 25분, 30분이면 제가 수지에서 안 막힐 땐 오는데 오늘은 55분 정도 걸려 30분을 지각을 했거든요 미팅에.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택시 기사분께서 예약돼 있는 게 뭐 강남인데 일단 분당에 뭔가 갈 일이 생겨서 한 건 처리하시고 오는 시간을 맞췄지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한국에서는 워낙 불가피한 교통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동선을 잘 맞춰서 이 배차율을 높이는 건 되게 좋은 네. 전략이지만 역으로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네, 일단 분명히 불가피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강조하는 게 NLC라고 네버 루즈 커스터머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이제 시스템화돼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람이 인력이 들어가고 손이 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항상 그 백오피스상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님이 이제 콜을 수행하게 되기는 한 30분 전에 알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만약에 그 사건을 뭐 사고를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해주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백오피스상에서 기사님이 출발을 하면 이제 출발했다는 신호가 되고 들어가고 이제 이동하는 노선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승객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저희 인력적으로 다른 콜센터를 연결해서 배차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외 상황에도 예외적으로 잘 대처를 네,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오늘 저희 예상이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예, 추가 마지막 질문이- 추가 네. 질문이 있는데. 예. 뭐 사실 서비스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가격 탄력성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이런 것들. 이를테면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 그쪽은 그런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 그에 비해서 택시의 공급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택시 콜 서비스들을 성공시키게 한 요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바꿔 얘기하면 한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허들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이유들이 뭔지 좀 너무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네. 있지만 네, 좀 예.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잠깐만요. 얘기예요. 이 그 질문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그렇죠. 캡스톤의 심사역입니다. 아, 네네. 우리 정상혁 팀장. 예. 네, 택시 사업 자체가 관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고 나중에 근데 관어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시장을 쉽게 들어가고 진입하고 뭔가 여러 가지 허들이나 규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수 지역이나 광양 지역에서도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PR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좋은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차츰 좋은 케이스가 쌓이게 되면 이제 서울시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서울시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건 알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좋은 케이스를 만들게 되면 서울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어떤 국가 차원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들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사장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야 사실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지만 근데 힘들게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여전히. 네, 택시 시장은 정말 힘들고요. 저희가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결국 기사도 행복하고 승객도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콜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는 양지고 우린 음지다. 음지에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양지가 행복해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저도 그렇고 부대표도 그렇고
거의 땅끝을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그 전남도가 그 여수 지역 전주 직접 방문하고 방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발빠르게 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하신 허들도 분명히 장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택시 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정부 역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뭐 거침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하신 말 들을 때마다 이게 뭐 약간 이렇게 그 감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뭐 말씀하시는 거 안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분의 이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끝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여수하고 광양을 가장 먼저 테스트 지역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중간에 아까 광양이 택시 운전하고 싶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테스트 케이스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게 전국 서비스에도 먹힐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검증하는 단계이실 것 같은데 광양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콜이 넘치고 이미 많은 분들이 택시를 잘 이용하고 계시면 리모트 택시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그 기사님들이 콜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 보시면은 지저분한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터기, 내비게이션, 콜 수신 장비, 뭐 그렇죠.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막 카드 여러 리더까지 가지가, 해가지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이거를 공짜로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콜을 받건 안 받건 기사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고 콜 건당 또 수수료도 이렇게 따로 내고 계십니다. 기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여수하고 광양을 선택했던 것도 특히 이제 지방 지역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 지방 지역은 아직 뭐 우버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스마트폰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기는 더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기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만 조금만 극복하게 되면 기사님들한테 셀링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고 그리고 저희는 콜비가 또 무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약 전국에 1,200개 정도 콜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게 콜비를 승객한테 받고 기사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략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수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지택시가 들어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었고 광양 지역이나 아직 그 블루오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 지역으로서 광양을 선택했고 또 그 이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콜센터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이게 그 사용자와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과의 직거래로 연결되는 거는 이 ICT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변화는 지금 천천히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문제지 꼭 와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회사가 이제 결국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장님은 믿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의혹은 많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카카오 택시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혹시 NHN 라인에서 네이버 택시나 라인 택시가 그렇죠. 라인 택시가 나와야 되고 라인 택시에서는 우리를 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옵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옵션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자, 저희는 라인도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알리바바의 쿠아이디 택시도 있고 그리고 쿠아이디 택시가 한국에 진출한다. 네, 쿠아이디 한국 시장 진출을 하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저희 리모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쿠아이디는 한번 만나 보셨나요? 알리바바는 한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디 택시도 분명히 저희의 좋은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나 또는 인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알리페이 쪽에서 쿠아이디 택시를 거액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지금 많이 방문하고 있고 그 중국인 관광객들 대부분이 이제 쿠아이디 택시나 디디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젊은 유저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리모에 와서 뭔가 또 리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쿠아이디나 디디에서도 저희를 눈여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말레이시아를 지금 싱가포르 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그랩택시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 뭐 많습니다. 오늘 이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투자를 검토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참고하실 만한 뭐 저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도 검토가 똑같이 될 수 있는 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보 부장님, 자 이제 우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네.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사실 제가 뭐 투자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금액이나 이런 거는 송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말씀 저는 사실 처음에 잠깐만요. 네.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 리모텍시는 네. 투자자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알토스 벤처에서 발표도 네. 되는 거죠? 네. 이미 10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네. 그리고 다시 추가 펀딩을 지금 하고 네. 계신 거죠. 네,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신 걸로 매우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뭐 소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오늘 초기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문제는 한 방에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 카카오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니까 아까 관허 사업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고 그런 거의 특성상 이게 절대 한 방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일수록 스타트업들이 진심을 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면 분명히 길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길이 보이는 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광양 지역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리모텍시가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만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함부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더 숙제를 잘 풀어가시느냐에 따라서 뭐 미래에 더 좋은 모습이 나올지는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은 되게 가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양성우 대표님 제가 훌륭한 경영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깊이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주 상식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 진짜로 이 인더스트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인더스트리의 어떤 문제점들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답할 수 있는 네. 답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봐서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시다. 그리고 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밝은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 같은 것도 정말 그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꼭 그 우리 양성호 대표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것은 그렇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양성호 대표님과 리모를 보고 이상은 그런데 이 현실의 딱 바닥을 보면 바닥이 너무 이 바닥은 좀 지저분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또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우버나 또 중국에 있는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은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양 대표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진짜 양 대표님께 한번 그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걸어볼 만하다. 5억은 모자른 4억 정도를 투자를 검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리모텍시 뭐 관련해서 또는 빠른 벤처를 하는 후배들에게 말씀 딱 한 말씀만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주 출장을 가면서 페이스북에 남긴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벤처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이게 저희는 다들 하는 얘기가 사업은 결국 마라톤과 같아서 체력 안배나 여러 가지 너무 처음부터 페이스를 빼지 말고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길이는 마라톤이지만 실제로 스프린터처럼 이렇게 빨리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다. 정신무장 똑바로 하고 열심히 뛸 자세가 있는 친구들만 벤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나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